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4경주에서 3경주로 축소 전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특성급 10경주는 조준하고 이영구의 맞대결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탑에 나간다면 동반 입상 쉽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했던 선수와 파업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의 접전이라는 점에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영구는 또 2월 초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회복 후 출전이라는 점에서 컨디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1경주는 공태민하고 류재민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하게 찾고 있는 공태민,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있는 류재민이라는 점에서 전법적인 궁합도 상당히 좋죠. 동반 입상 경험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류재민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공태민의 추입발로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2경주는 경륜 최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임채빈이 축입니다. 얼마 전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도 여유 있게 류지열까지 챙겨 나가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성팀 완승을 공략해 드렸었는데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혼자 달아나는 경주에 과연 누가 마크에 나가면서 따라 나설 수 있느냐,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 찾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는 엄정이 1위라든지 경상권 선배인 박영범의 맞대결로 압축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이영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조지현의 시속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맞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조지현은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영구는 파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지도부였어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아무래도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이영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조지현의 시속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걱정인 게 이영구가 7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7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경륜 선수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출전 선수 상담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상담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자료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상담 결과 참고 사항에 보면 이영구가 2월 2일날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회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일주일은 기본적으로 훈련하지 못합니다. 후유증에 따라서 한 주 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영구가 몸을 만들려고 7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영구의 정확한 컨디션 상태 모르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주도권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지현이 수도권 선수들과 또 연합이 가능하고 충청권 신동엽과도 협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영구보다는 조지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탑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지현도 그렇고 이영구도 그렇고, 이영구가 손을 먼저 내밀면 조지현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탑점을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11살 어린 조지현의 선행력을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7번 탑점 찾아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지현이 이영구 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지현의 뒤는 문희덕이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과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7번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대결 가능성도 가능할 것 같은데 탑점 찾아 나간다면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 때문에 1번, 7번은 경제 중심이라는 점, 1번하고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영구가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고 정확한 컨디션 점검이 어렵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7주 만에 출전이 이영구에게는
훈련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구가 조주원과 맞다에 까는 겁니다. 맞다에 까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기생인 이명현이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김해 A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친분이 있는 16기 동기생이에요. 한 살 터울이죠.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5번, 7번과 5번 동반 입상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과 6번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 광면 특성급 12강조 홍희철 너무나 아쉬웠어요. 홍희철 머리 놓고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홍희철은 머리 쳤는데 후차권에서 유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쉽게 노렸었던 선수가 3차권에 만족하면서 배당 적중하지 못했었던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그만큼 홍희철이 요런 편성에서 잘 주워 먹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 중심으로 7, 5하고 7, 6경주권은 노릴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홍희철은 조주환과도 연합이 가능해. 하지만 본인의 실력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이연구의 후미를 노릴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7호하고 76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이라도 조주환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1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했을 때 1번과 2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공태민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지난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 출전했었더라면 공태민이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수를 좀 만들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출전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공태민 실력 기량면에서 월등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공태민 입장에서는 류재민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세 번째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즘 수성하고 김포팀 보이지 않는 유대관계에 맺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류재민도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공태민이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짧게 투입해 나가면서 5번과 2번 깔끔한 한 방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쌍이 1.3배 내외에서 낮게는 1.2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복승배당은 1.0배요. 많이 나와야 1.2배 정도 1.1배나 1.2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류재민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공태민이 못 딸 수 있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 배당도 오히려 쌍승만큼 배당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비슷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을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5번, 2번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5번, 2번 깔끔한 한방 승부를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유재민이 때렸는데 공태민이 몰고 가요. 지켜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성민도 직선에서 빨리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박준성이 때리고 이성민, 공태민, 류재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공태민이 이성민 활약이 나가면서 짧은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선책이라 한다면 5번과 3번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이 이성민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류재민과 전략적인 연합이죠. 5번하고 2번 깔끔한 한방 승부로 5번하고 2번 깔끔한 한방 승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태민이 낙차 사고 당하지 않는 한 큰 이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칫 배당을 한번 배당 공략을 한번 노려본다면 박준성이 죽기 살기 때려요. 박준성이 죽기 살기 때립니다. 이성민이 이를 몰고 갈 것 같은데 류재민이 자칫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이성민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이성민의 김주호, 이성민의 전영규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이성민이 박주성만 제대로 활용해 나간다면 류재민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공태민까지 무너질 수 있죠. 후미권 밖에 나갈 수 있는 김주호라든지 전영규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나 3일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공태민과 류재민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한 방이에요. 배당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 2번이 때리고 5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5번과 2번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수에서는 이성민이 분명 유리합니다. 전영규까지는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뭐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임채빈 놓고 후착찾기. 지난 스포츠 솔배 대상 경주 때도 임채빈이 류지혜를 만나면 류재민이 털리면서 챙겨 나가지 못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류재민의 몸 상태도 좋았고 임채빈도 몸 상태가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수성팀 완승을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배당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완벽하게 임채민이 류지엘까지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 경륜 최강자입니다. 이번 편성도 임채빈의 직접적인 연대가 없기 때문에 혼자 달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달아나게 된다면 막해 나갈 선수 또는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박용범의 다리가 무겁습니다. 과거 임채빈이 2001년도에 박용범을 한번 챙겨줬어요. 그때는 임채빈 갓 특선 올라와서 강자였었던 박용범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박용범은 수도권 선수들에게 자리 양보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더군다나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반면 엄정일은 결승전에서도 일반 레이스에서도 취임 나서면서 머리까지 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득점이 많이 높아졌죠. 그 점 때문에 임채빈과 엄정일의 전략적인 연합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임채빈도 최근 들어서 김포팀하고는 전법적인 연합 펼쳐나가고 있죠. 더군다나 엄정일이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을 펼쳐나가는데 귀신 같아요. 과거도 한 차례 동반 입상에서도 임채빈을 끌어내서 엄정일이 쫓아갔습니다. 착승호까지 진입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임채빈이 또 득점 높은 선수들과 타점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박용범, 엄정일 중에서는 엄정일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용범, 엄정일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3번 동반 입상 주력이라는 점, 1번과 7번은 차선 가져가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용범이 요즘 몸싸움에서 다소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회차 1월 경주 때 취입승부로 재미 봤었던 정재환이 삼복선에선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편성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쫓아갈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엄정일, 박용범 중에서는 아무래도 엄정일이 좀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 책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 레이싱 경륜왕을 검색하시게 된다면 PDF 다운 받으셔서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